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늦게 여러분들을 찾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꿈을 보고 있는 것 같이 감격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배 영령들에게 저 세상에서 만나게 되면 대통령이 오셨다고 자랑스러이 보고하겠습니다. 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둘째 날인 오늘 윤 대통령 각국 정상을 만나는 양자회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다자 외교 전에 이 성과를 좀 전망을 좀 해보고요.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파장 등도 이 정치권 쟁점이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묵 시사평론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상임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제 바로 보시죠. 자, 윤 대통령의 G7 정상회의에 초청돼서 어제 첫 단독 일정으로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나서 위로를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직접 좀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동포가 이런 슬픔과 고통을 겪는 그 현장에 여러분의 고국이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사과를 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만간에 꼭 한국을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제가 초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고국에 오셔서 내 모국이 그동안 얼마나 변하고 발전했는지 꼭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직접 들어오셨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우리 최병묵 편집장님 어떤 의미가 있다, 어떤 게 있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저희도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원폭 피해자들을 만난 게 처음이라는 점에 우선 깜짝 놀랐고요.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수도 없이 우리나라의 정상들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처음이었을까 하는 부분 거기에다 이거는 뭐 역시 이 원폭 피해자들 중에 아마 강제징용을 당한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한 미래지향적 그 발전 뭐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밀고 나가고 있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관심도 전혀 뭐 접은 게 아니다 하는 부분을 저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래지향적인 건 미래지향적이고 과거사도 우리가 잊지 않고 있고 우리 정부로서 뭐 챙겨야 할 부분을 하나하나씩 풀어가겠다. 뭐 이런 출발점으로 보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일정들도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은 인도, 영국 정상 등과 연쇄회담을 가지고요. 내일은 한일 정상회담과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전반적인 성과는 지금 좀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한미일 정상이 만나게 된다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만났던 워싱턴 선언에 대한 결과 그리고 G7 정상회의 전에 기시다 총리가 대한민국을 방문하면서 셔틀 외교가 복원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한국과 이 미국, 일본에 대한 세 국가의 공통된 관심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장 억제에 대한 내용들을 더 강화시키느냐에 대한 내용들이겠죠. 그렇죠? 워싱턴 선언으로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동맹의 힘을 확인했다면 이제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이런 안보를 더 굳건하게 다질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이 아마 내일 순차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일본을 방문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져 있습니다. 주요 7개국이 러시아의 전면 철수를 요구하면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조승현 위원장께서 보시면 우리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현장에 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같은 것도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보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치동맹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지만은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께서는 예. 우리가 반중 정선에 섰을 때 그거에 대한 득실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적으로 중국과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면서도 아주 어떻게 보면 친밀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네, 네. 그런 부분을 너무 무시를 하고 한미 동맹과 또 미일 동맹까지 아니지 한일 동맹까지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방향으로 했을 때 부작용도 충분히 계산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우리가 지금 이제 G7의 옵저버 자격으로 초청이 됐는데 네네. 대통령께서 아마 G8 내지는 G9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일본의 전제가 이제 일본이 도와준다는 전제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또 반대 급부로서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는 걸 또 우리가 도와준다든지 이런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런 부분도 득실을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예.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국 외교도 있는데 네. 이 다음 쟁점은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내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화와 방류 과정 또 전반에 특히 이 방사성 물질 정화 시설이죠. 다핵종 제거 설비 성능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 좀 전문 용어가 많아요. 좀 쉽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과학적인 검증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제일 좀 봐야 되는 게 뭔가 싶어요.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건 지금 말씀하셨던 다핵종 제거 시설 점검입니다. 네네. 결국 이 후쿠시마의 오염수를 정화하는 설비가 그 다핵종 제거 설비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그 기구인데요. 예. 어떻게 우리 과연 시찰단이 가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좀 큰 쟁점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이 시찰단입니다. 민주당 네네. 입장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은 정말 가서 구경만 하고 일본에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명분만 주고 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큽니다. 네네. 그것을 넘어서서 과연 국민들께서 모두 안심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과학적인 그런 근거들이나 뒷받침할 만한 내용들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텐데요. 야당 입장에서 제일 우려되는 건 아무래도 시료 채취가 지금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 시료 채취도 하지 못하는데 과연 우리 시찰단이 어떤 부분을 어떤 수준에서 검증할 수 있을 것인지가 우려되는 것이고 예. 특히나 이제 민간 전문가들이 한 명도 지금 들어가지 못했다는 부분도 지금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것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 여야 정치 진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국민 건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남는다면 절대 이 방류를 막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시찰단 그리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이 역할을 더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반론 이야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샘플 채취가 안 돼 있다는 것도 이제 샘플이 이미 채취돼 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일단 민주당은요 이 시찰단이 일본 들러리 노릇할까 국민 걱정이 크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 오늘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집회에 나옵니다. 네. 이 대표의 전면 그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이미 IAEA가 사실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죠. 그 IAEA 그 테스크포스 팀에 네. 우리 전문가도 한 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이번 시찰단이 뭐 만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전문가가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다는 점 네.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가는 사람들 뭐 민간 전문가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뭐 단장이고 전부 다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네네. 그 사람들이 뭐 무슨 정치적으로 편향된 그 입장을 보일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과학이다. 얼마 전에 뭐 며칠 전이죠. 사실은 왜 함은경이라고 옛날에 그 미 문화원 점거 사건 일으켰던 그 함은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어딘가에서 횟집을 하고 있죠. 거기가 물리학과 출신입니다, 원래. 이 쓴 글을 보면 네네. 좀 과학적으로 대처하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뭐 아까 얘기한 다핵종 제거 설비라는 게 그 알프스라는 건데 그걸 다 거치더라도 이제 뭐 삼중수소인가 뭐 그게 그 문제가 된다. 뭐 다 걸러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함은경 씨 주장에 따르면 그것도 과학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여하튼 이제는
과학의 현대 과학을 기준으로 해서 예. 뭐 이런 거를 따져야 되는 거지. 아니 우리 전문가들이 가는데 그게 뭐 민주당에서 무슨 고등학생 수학여행만도 못하다 어떻게 이런 그 비판이 나오는지 예.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네. 좀 민주당의 비판도 과학을 근거로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과학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 그런 부분을 좀 전문가를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토론을 벌이는 게 중요하지. 예. 지금 뭐 정치인들이 뭐 집회한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민주당이 비판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이 의심을 하고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반영해서 이런 집회도 하고 그런다고 말씀드리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요. 네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국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네. 국민들을 성실하게 설득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국민들 동의를 이끌어가고 이런 정치적인 행위 아니면 외교 행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외교부의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일본이 우리 정부 측의 요구를 다 사실상 다 들어줬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밝혀지는 거는 우리가 방사능 같은 검사 장비를 일본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출 금지를 시켰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오염수에 대한 시료 채취도 불가능하고 예. 그다음 민간인 전문가도 우리도 참여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일본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 가게 된 거고요. 네. 제일 원전 현장에 가고자 했더니 그건 너무 위험하니까 그것도 못 가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시찰단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것 이제 농담조로 이게 관광단이라고도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발표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일본과 협상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얻은 것은 뭐고 잃은 것은 뭐다 이걸 솔직하게 브리핑을 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미숙하기 때문에 예. 더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예. 그러한 여론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걸 예.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행위한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국민의 뜻을 좀 더 경청하기를 저는 좀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불신이 더 늘어났다는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일단은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후쿠시마 이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돌다리도 두들기듯이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의 대응이 상당히 정치적인 주장 대응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난날 한일 정상회담 이후부터 나타났던 수많은 주장들을 지켜보게 되면 예.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들이 난무했던 것 아닙니까?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문제는 뜨거운 쟁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이러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무슨 역할과 노력을 했었죠? 네.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었던 정의용 장관에게 국회에서 물어봤을 때도 예. IAEA의 절차에 따른다면 그거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이 기시다 총리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개별 국가가 가서 시찰단을 통해 그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따져보겠다고 하는데도 예. 지역적인 내용들을 하나 두 개 끌어집어내서 정치와 정쟁화시키는 일이 바람직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들 시찰단이 정확하게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 IAEA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는 일들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이 이제 출발하는데요. 지금 뭐 양쪽 패널들이 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과학적으로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제를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내역을 확인해 보면 다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통째로 그냥 다 검증할 수 있도록 검찰에 던져줘 버릴 생각인데. 가상자산의 변동 내역, 투자 수익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탈당하셨고 세일즈일 때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게 있냐 없고요. 에어드랍 관련해서는 누군가에게 큰 규모가 전달됐다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
자, 지금부터는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을 좀 짚어봐야 할 텐데요. 위믹스 코인 60억 원 보유 의혹 새롭게 소식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요, 이 코인을 발행한 위메이드 임직원이 최근 3년간 국회를 총 14번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간에 민주당에서 개인 회사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사무처에서 공개한 건 아니죠. 국회에서 공개한 건 아니고 예. 조선일보 취재로 확인된 건데 14번 중에 14번이라는 건 최근 3년간입니다. 그래. 지금 21대 국회 기간 중에 얘기하는 거죠. 14번인데 그중에 한 번은 본청. 본청이라는 거는 아마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 소관 부서입니다. 정무위원회를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13번은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회관 사무실을 예를 들어서 어느 방을 방문했는지는 뭐 현재 보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 문제는 김남국 의원이 이 관련 토론회를 주최한 적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김남국 의원이 사실은 온라인 단장을 했잖아요. 이재명 캠프에서. 예. 그 온라인 단장을 해가면서 뭐 이재명 펀드, NFT 기반 그러니까. 이재명 펀드 출시를 발표하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이 P2E, 이 돈 버는 게임이라고 하는 거에 규제 완화 가능성을 뭐 언급하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이 가상화폐의 그 가치가 출렁이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그 이 게임 업계의 로비를 연결시키면 결국 이게 로비를 받고 혹시 이런 그 정책이나 법안 토론회 같은 걸 주관한 것은 아닌지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명백히 이해충돌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 입법 로비의 이면에 또 다른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국회 사무처는 지금 구체적인 방문 내역은 좀 외부에 좀 공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죠. 사실 아까 들으신 것처럼 위믹스 코인 발행사 좀 위메이드 대표는 김남국 의원이 그럼 좀 거래 내역을 공개하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럼 지금 뭐 전수조사 이야기까지 나와요. 의원들 뭐 보좌관들 다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국회 방문한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네. 저도 이제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할 때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제네시스를 다 렌탈해서 타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국회 사무처에다 자료 요구를 했더니 죽어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자료를 줬을 때 다른 의원들한테 엄청나게 혼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가 지금 이 자료를 안 준 이유는 아마 그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국회를 14번을 방문한 거에 대해서 네. 되게 의혹이 많이 커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국회에는 어떤 기업이든 많이 오기도 합니다. 예컨대 무슨 타다 사건 때는 택시 업계라든지 예. 아니면 카카오라든지 이런 업계의 관계자를 국회의원이 부르기도 하고 보좌관이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들이 해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문제가 있는 행위는 아니죠. 그리고 거기다 대고 국회에 방문할 때 자기 회사 소속, 이름, 주민번호까지 다 기재하고 갑니다. 그래서 뭔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회관이라든지 국회 본청을 방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수조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가 어떤 게 오갔는지 그걸 이제 우리나라 로비라는 단어가 아주 뉘앙스가 나쁘지만은 업체를 설명하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설명을 듣고 하는 게 그게 로비입니다. 네네. 불법적인 돈을 준다든 이런 게 예, 아니라 예. 그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을 텐데 예. 그 자리에서 에어드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예. 법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다 가지고 IP라든지 이런 거 다 받아서 조사를 해보자. 이게 이제 민주당 자체적으로 나오는 얘기고요. 예. 그 전수조사를 하면 이게 투명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제에는 국회를 이렇게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더 투명해지지. 지금 코로나 이후로 다 통제를 해가지고 더 엄격하게 국회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근데 예. 앞으로는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까지 정확하게 하는 예. 그런 투명한 정치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전수조사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수조사는 그렇고 제가 이제 그럼 장현재 변호사님께 질문드리는데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중심에 들어서는 이유는 그 전에 그런 적 없다고 이제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4번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네네. 그렇다 그러면 이 특별한 목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일단 의심의 단초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단순히 방문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뭐든지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겠죠. 당연히 이 부분이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수사기관을 통해서 과연 불법한 로비나 또는 불법한 어떤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얘기는 또 변론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위메이드의 해명을 보면 2020년 5월부터 작년 3분기 그러니까 작년 9월까지는 의원실에 출입한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대선 기간에는 또 의원실에
출입한 바가 없다라는 설명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겠죠. 언제 어떻게 의원실이나 또는 국회를 출입했는지 이런 출입 기록들을 좀 더 명확하게 살핀 후에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위메이드 측에서 2021년에 대관팀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사실 기업이 방문하는 건 괜찮은데 대관팀이 없는데 어떤 직원이 방문을 한다? 이건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 아닌가 싶어요. 이른바 이제 대관팀이 보통 대기업을 중심으로 좀 규모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국회 등에 대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죠. 그렇죠. 근데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회사가 갖고 있는 고민이나 또 여기에 대한 이해관계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회 방문, 여기에 대해서 뭔가 금전적인 거래가 아닌 이른바 로비성 성격으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노력들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위메이드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뭐 김남국 의원에게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보기에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이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라는 코인이 결국 P2E 게임으로 돈을 벌게 되는 그 행동들에 대해서 이걸 합법적으로 풀어주게 되는 법안을 김남국 의원이 발의하게 되고 거기 그 코인을 김남국 의원이 들고 있었던 굉장히 막대한 양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 충돌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모종의 정보들을 알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수사로 밝혀나가야 되는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 강력하게 이 부분을 부인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여기서 위메이드 대표가 저 같은 행동들로 뭔가 의혹들을 제기하게 되는 것마저도 입막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냐 이런 비판 피해가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저희 TV조선에서 이제 김남국 의원의 코인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투자 수익금보다 30억 원이나 많은 액수를 이 다른 거래소로 보낸 사실 보도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금 세탁 의혹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 자금 세탁 의혹에 대해서는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이게 작년 1월 말부터 2월까지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예. 빗썸이라는 계좌에서 예. 이 계좌는 사실 누구 지갑인지 현재 실소 유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액수로 따지면 40억 원어치의 위믹스를 그 업비트라는 김남국 의원의 계좌로 그 옮겨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몇 시간도 안 돼서 그거를 다시 또 카카오 계열사의 클립, 그것도 일종의 개인 지갑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로 또 옮겨요. 그 과정에서 업비트가 이거 이상한 거래다라고 해서 김남국 의원한테 자금 출처를 소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40억 중에서 10억 부분을 비트토렌트를 판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30억 부분을 자금 출처 소명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 돈이 무슨 돈이냐 하는 거죠. 어허. 그래서 사실은 업비트에서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한 거거든요. 예. 이거 이상한 비정상적인 거래입니다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30억 부분을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못하니까 그러면 결국 이게 돈 세탁을 위해서 다른 곳에서 들어왔다가 나간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아하. 그 어간에 또 이 위믹스라는 비교적 그 안정적인 예. 이런 가상화폐를 그때 출시된 지 한 달도 안 된 클레이페이라는 걸로 이체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클레이페이는 훨씬 더 위험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15억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이체를 해요. 아니 훨씬 더 불안정한 코인과 바꿔가면서 15억까지 손해를 본 뭐 그 부분에 관해서 이것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제 하태경 의원은 뭐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제 돈 세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FIU 설계자인 뭐 그 무슨 교수들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뭐 불법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네. 적어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 거래는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 돈 세탁 의혹 뭐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 하태경 의원의 말한 좀 제보 이것도 그렇고 하 의원은 지금 클레이페이로 교환한 이 36억 원이 애당초에 김 의원의 돈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대선 기간이었다면서 또 수사를 촉구했는데 다른 사람의 자금이었을 가능성 변호사님은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정말 의혹 단계일 뿐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객관적이거나 뭐 명백한 근거가 나온 바는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예.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조금 더 이 전선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또는 뭐 대선 자금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정치 공세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도 아직 밝혀진 바도 전혀 없고요. 김남국 의원이 지금 아까 최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조금 이상한 거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뭐 네. 위믹스를 클레이페이로 교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가상자산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예. 거래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해명해야 되는 부분을 김남국 의원이 왜 그렇게 코인 거래를 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서 풀어나가면 될 부분인데 지금 해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권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약한 고리로 삼아서 좀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지금으로서는 뭐 대선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남국 의원의 돈이 아닌 다른 자금이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의혹 단계일 뿐이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의혹 단계인 거 맞는데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옮겨가는 그 과정이 너무 짧은 시간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소명이 안 됐다는 게 훨씬 더 네. 핵심이죠. 40억에서 넘어간 돈 중에 이 자금의 출처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중에 결국 10억을 제외한 30억에 대한 소명이 안 됐기 때문에 금융정보 분석원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 이 자금 출처 그리고 돈에 대한 얘기를 나왔을 때 너무나 자신 있게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을 판 돈을 가지고 그 돈으로 코인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네. 그 돈이 잘 설명이 안 되는 상황들이 오게 돼서 언론이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아하. 주식을 팔아서 코인했다 그러는데 주식을 팔아서 예금이 증가된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서 코인을 했고 코인에서 돈을 벌어갖고 다시 그 돈을 뺐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뺀 돈을 예금을 가고 여기에서 번 돈을 가지고 다시 업비트로 넘어가는데 그 벌었다는 돈 외적으로 30억이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초창기에 김남국 의원이 설명하고 해명했던 것처럼 본인이 억울하다면 지금쯤 나와서 이 돈은 무엇입니다라고 깔끔하게 소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김남국 의원은 이러한 논란이 커진 다음 김어준 씨 유튜브 외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김남국 의원은 이 대선 자금에 이용됐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선 터무니없다고 반박하면서 모두 본인 계좌로 거래를 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에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거래 내역, 잔고 내역, 이체 증명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투명하게 첨부해서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계좌들, 이용한 계좌들은 전부 다 제 실명 계좌를 이용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계좌들은 다 실명으로 했다고 했죠. 네. 그리고 실명으로만 거래했다고 했고 네. 가상자산들도 다 실명 계좌와 연결돼 있죠. 네. 그러니까 실명인데 모든 걸 어떻게 숨길 수 있느냐. 숨길 수가 없다. 네.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방송에만 나와서 해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다른 30억에 대한 설명 자세한 것도 없고 지금 자료 다 내지도 않고 탈당을 한 상태고 본인 이름으로 뭐 계좌 거래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네. 더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30억이 어딘가 모르는 30억이 들어왔다.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딘지 모르게 30억이 빠져나갔다 그럼 그게 뭐 대선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 의심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알다시피 정치자금법상 그 대선 자금이 공적인 돈이 그렇게 개인한테 흘러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대선 자금과 그 연결시키는 건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이런 가능성도 있겠죠. 이거를 어떻게든지 현금화하고 예. 왜냐하면 가상자산은 그 상태로 놔둬버리면은 이게 언제 등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종이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클립에다 넣어놓는 순간, 지갑에다 넣어놓는 순간 이게 보존이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노출이 되면은 뭐 도덕적인 법적인 책임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그러한 복잡한 과정 거쳤을 수도 있다는 게 오히려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거를 대선 자금으로 연결시키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쟁을 유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근데 그 여하튼 작년 2월에 그러니까 위믹스를 클레이페이로 이렇게 교환할 때 말이죠. 네. 그 30억 원 부분을 지금 김남국 의원의 저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만약에 업비트에다가 설명을 했으면요. 네. 이 사건은 아예 사건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업비트에서 FIU에 신고도 안 했을 거고요. 예.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신고 안 했죠, 당연히. 근데 그걸 못 했잖아요. 아하. 그러면 그 30억 부분을
지금도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 당시에도 설명을 안 했고. 예.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물론 뭐 제보라는 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 클레이페이로 교환하고 나서 클레이페이가 그거를 팔고 그리고서 그 현금을 자기네들 수수료 떼고 아마 30억 원 정도는 김남국 의원한테 돌려줬을 것이다라고 지금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네. 만약에 그게 맞는다고 한다면 그 30억이 어딘가에는 또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현금으로. 그렇죠. 뭐 이런 걸 비롯해서 여하튼 그 추가 30억 부분에 대해서 TV조선이 특종했던 예. 그 부분을 전혀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이제 근데 하필이면 그 시점이 대선을 한 달도 안 남겨놓은 시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혹시 대선 자금하고 연결돼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근거도 없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합리적 의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근거도 마땅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30억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소명을 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소명하지 않았다. 근데 이렇게 봐야 되죠. 소명할 수 있었다면 저는 했다. 작년 2월에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요,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이 강성 초선 모임인 철험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목소리를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투자를 하는 국민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지금 뭐 김남국 의원 처음 코인 투자 얘기 나왔을 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 마녀 사냥하듯이 여론 재판이 막 이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 양이원영 의원은 지금 마녀 사냥하듯이 여론 재판이 이루어졌다 이런 입장인데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발언에 대해서 이 확증 편향적 시각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다고 해요.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좀 어떤가요? 네, 민주당 분위기는 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손절하자 분위기가 맞죠. 그렇습니다. 손절하자. 네. 예. 오히려 그런 의견들이 대세를 이루기 때문에 양이원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동정론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랄까 잘못한 부분 이상으로 책임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 부분에서 옹호를 하는 의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총장이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도 이 의견에 대한 반응이 별로 안 좋았고요. 지금은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보좌관, 당직자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잘못을 했고 예.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견이 아주 다수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손절론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요. 예. 근데 이제 취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 민주당이 도덕성 프레임에 갇혀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한 건데, 근데 저도 이제 양이원영 의원의 생각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정강 정책, 당원 당규 모든 부분을 봐도 우리는 서민을 위한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예. 개인적인 부를 추구한다든지 이런 탐욕을 부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약속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게 민주당의 아젠다고 우리 가야 할 방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깊은 토론을 하고 그 방향을 정하는 건 필요하지만은 이렇게 불필요한 그 옹호를 함으로써 논란을 만드는 건 저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사안에 여당 소속 의원들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즉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통화하셨어요?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제안을 하실 게 있으실까요?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국회의원이 직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게 사실이라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점은 예외가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명희 의원 건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앞에 거는 이제 과거에 했던 거고 이제 어제 발언했던 게 이제 조명희 의원 이야기인데요. 이재명 대표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언급 없이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가족회사가 정부 용역을 따내서 예산을 증개했다 이런 의혹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물타기 의혹 뭐 이런 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물론 일부에서는 뭐 물타기를 하는 것이다, 뭐 여권의 어떤 그 비리 의혹들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지금 닥친 위기를 좀 탈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 솔직히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비판을 받을 것을 예상 못하고 저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당대표로서 나름대로 전략적인 판단하에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뭐 김남국 의원이 되었던 또는 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되었던 예. 이런 부분들을 물타기한다라고 해서 국면이 전환된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사과를 했고 앞으로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입장은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요. 예. 다만 언론 보도량을 봤을 때 이제 민주당과 관련된 비리 의혹들이 더 많이 보도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그 민주당 내에서는 좀 많은 성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가 직접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기사가 한 줄이라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좀 환기해야 되는 게 아니겠냐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이성만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서 13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 조사가 끝나고 돈을 준 사실도 전달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백함을 주장을 했고 이건 무리한 수사다. 이거는 잘못된 그런 지적이고 저는 돈봉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해명 어떻게 좀 설득력이 있었나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은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네네. 그렇다면 이성만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관해서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이제 그 논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근데 우리가 이정근 전 부총장이 이성만 의원과 같이 대화하는 장면, 2021년 3월 말이죠. 네. 대화하는 데서 돈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나오니까 그 얘기를 지금 이성만 의원의 저 해명과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면 지금 이성만 의원이 했던 해명은 도대체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은 결백을 뭐 주장하겠죠. 당연히 검찰에 가서. 네네. 그러나 검찰이 과연 이성만 의원의 저 주장을 어디까지 사실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조만간에 윤관석 의원도 또 그 소환 조사를 할 테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사법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가면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제가 보건대 오늘 이제 어제 조사 결과로서 검찰 관계자의 코멘트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이 사항 없이 조사를 다 마쳤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검찰이 당초 이성만 의원을 불러서 이성만 의원이 아마 전면 부인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 예상을 전혀 빗나가지 않았다.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차원이고 보면 저는 이성만 의원의 어제 검찰에서의 주장은 검찰이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 영향을 주지 않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현주 변호사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이성만 의원이 나오면서 검찰이 편향된 확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편향된 확증이라고 얘기한 거, 자기 녹취록 나온 그 녹음 파일 나온 거에 대해서 검찰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검찰이 예단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녹취록에 나온 내용들을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성만 의원이 돈봉투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 핵심적인 증거로 당연히 보고 있을 텐데요. 그렇겠죠. 그러나 이성만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 녹취록 자체를 부정하진 않지만 그 얘기가 나오는 어떤 그 전후 맥락들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이정근 전 부총장과 이야기를 하면서 뭐 송영기 전 대표를 언급하는 부분은 송영기 전 대표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그 얘기 자체를 일단락하기 위한 뭐 동기였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만 의원 입장에서는 이 녹취록의 전후 맥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검찰이 너무 예단과 그리고 확증 편향적인 그 의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들은 좀 억울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이 윤 의원 소환과 함께 민주당 의원 10명 정도의 좀 줄 소환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검찰 수사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키는 결국 이정근 전 부총장, 강래구 씨의 진술 여부 등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취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내용이 강래구 씨의 녹취록을 보면 성만이 형이 준비해 준 것 가지고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뭐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여기서 있는 이정근 전 부총장 같은 경우는 이 내용 말고 다른 혐의로 이미 기소가 돼 있던 상황이었는데 관련된 혐의를 줄줄이 부인하니까 검찰이 3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4년 6개월이라고는 훨씬 더
중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네. 녹취가 다 있는데 이 내용들을 고스란히 또다시 부인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여기 이정근 부총장이 있는 그대로 검찰에 진술했다면 관련돼 있는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원들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이 법무부 문자 공지 시스템 사적으로 이용했다. 근데 이 사실이 아니었는데 이 내용이 다시 또 설전이 벌어진 이유가 있다면서요, 서로. 그렇죠. 아니 이제 김의겸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한테 보낸 그 문자 메시지 이게 이제 법무부의 공식적인 문자 메시지 그 통보 시스템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기 개인 휴대전화로 기자들한테 자기의 입장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문제 제기한 법무부 문자 공지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 자체도 없고 실질적으로 대변인실에서는 이제 기자들한테 공지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장관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장관은 그 대변인실 거를 활용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김의겸 의원이 모르겠어요. 아마 민주당은 그런 문자 공지 시스템이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착각하고 했는지 여하튼 확인 안 하고 저 문제 제기를 했다가 또다시 한동훈 장관에 의해서 뭐 되치기를 당한 이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왜 그랬나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 이 가짜뉴스 공장이 한 장관을 향해서 좀 스토킹성 좀 집착을 보인다고 비판을 했어요. 한 장관을 향한 지금 공세가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좀 헛발질로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더 뭐 존재감을 부각시켜준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지금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을 뭐 키워준다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뭐 윤석열 대통령도 추미애 장관 키워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뭐 클 사람이 크는 거지 자기가 알아서 크는 거지 누가 키워주고 말고 하겠습니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캐릭터라든지 그 언변력 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크는 건데요. 우리 민주당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런 한동훈 장관 같이 조선 제일 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하고 이렇게 맞짱 뜰 때는 더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하고 신중한 태도로 접근을 해서 이분이 잘못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논리적으로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지적을 해서 언쟁을 하는 게 필요하지 이렇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다가 계속 말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그 김의겸 의원은 일단 박찬대 의원도 뭐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면 사과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장윤재 변호사께서 김의겸 의원은 왜 이렇게 사과를 하면 간단히 끝나는 문제인데 왜 사과를 안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어봤나요, 제가? 제가 뭐 그 개인적인 것은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사실 김의겸 의원이 이번에 그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물론 그 문자 시스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또다시 가짜 뉴스의 어떤 그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됐지만 사실은 한동훈 장관께서 자꾸 또 김의겸 의원님을 또 소환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민사 형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면 법원이나 또는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처럼 돼서 위축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였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아까 조 위원장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또 세부적인 부분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또 가짜뉴스가 되어버린 점은 또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이었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